삼선인 최규성 의원과 초선인 강동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12명의 예비 후보가 나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남원 임실 순창을 살펴봅니다. 산림조합이 당나무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6만 그루를 심었다가 재배기술 부족으로 90%가 말라 죽었습니다. 올 수능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모의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결과를 토대로 대입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공천 배제 명단에 삼선인 최규성 의원과 초선의 강동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삼선의 김춘진 의원과 초선의 김윤덕, 김성주 의원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컷오프에서 전북의 현역 의원 2명이 탈락했습니다. 더민주는 김제 부안 선거구에서 3선의 김춘진 의원을 단수 공천해 3선의 최규성 의원을 탈락시켰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정치 신인인 박희승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해 현역인 강동원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전주 갑의 김윤덕 의원과 전주 병의 김성주 의원은 단수 공천했습니다. 탈락한 최규성 의원은 곧바로 재조사를 요구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 청구를 해서 제 지금 연주했던 자료하고 내놓고 재조사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선 붙여주는 게 맞잖아요. 도덕성 갖고 잘랐다면 내가 할 말 안 해요. 근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지난해 11명이었던 더민주의 전북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 들어갈 의원은 6명뿐으로 일단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역 3명은 이미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2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어 이들 5명의 현역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더민주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은 기본적인 조직이 있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무시는 못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에 가까운 5명의 전북 현역 의원을 공천해서 탈락시켜 전북 전체 선거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은 예비 후보자만 12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구 유입과 강천산 관광 개발, 지리산 산악열차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큰 과제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은 30여 년 만에 다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인구수는 남원이 8만 5천 명, 임실 3만 명, 순창 2만 9천 명으로 남원이 훨씬 많습니다. 임실은 최근 인구가 조금 늘었지만 남원과 순창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강천산 관광 개발, 지리산 산악열차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현안입니다. 20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6번이나 선거구가 바뀐 임실의 소외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외는 지금뿐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됐죠. 근데 특별하게 대안이 없어요. 국회의원 앞에 배출원들도 없고 또 후보도 없고 이번 선거 20대도. 새누리당은 김태구 전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과 김용호 전 서남대 고문 변호사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단수 공천해 강동원 현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은 이성호 전북대 교수와 이영호 국회 홍보기획관,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3파전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임종천 전 국민희망시대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소속으로는 노병만 독도 1인 시위자, 방경채 홍조건설 대표이사, 오철기 전북 시민 참여포럼 운영이사가 출마했습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12명의 예비 후보자가 나선 남원 임실 순창은 최대 격전지입니다. 전 현직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와 더민주에 맞선 국민의당 후보의 경쟁력, 무소속 후보들의 거센 도전이 큰 관심거리입니다. 후보 대부분이 남원 출신이다 보니
남원이 승부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원에서 표가 나뉘면서 순창과 임실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오늘 예비 후보자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10개 선거구에 등록한 15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활성화, 그리고 정부와의 소통 강화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새만금 사업 지원과 메가탄수밸리 구축, 금융타운 조성과 국립보훈 요양원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야권 연대를 둘러싼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창당 발기인들과 여러 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연대를 반대한 뒤 김한길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38명의 국민의당 전북 예비 후보자들에게 성명서 동참 여부를 물었지만 11명만 참여했다고 밝혀 야권 연대를 둘러싼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의 생각이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림조합이 당나무 시범단지를 조성해 6만 그루의 당나무를 심었는데요. 90%가 말라 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배 기술이 부족했고 부지 선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당나무가 밑둥을 드러낸 채 말라 죽었습니다. 밑둥까지 힘없이 뽑혀나갑니다. 줄기는 바싹 말라 손을 대자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한쪽에는 수십 그루가 뽑혀나가 있습니다. 8년 전 15,000그루의 당나무를 심었지만 대부분이 말라 죽어 찾아보기 어렵고 갈대와 자풀만 무성합니다. 많이 고사했다는 거죠. 엄청 고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빈자리는 다 고사했던 거예요? 이 빈자리가 다 거의 이 가운데가. 익산 산림조합은 지난 2008년 용동면과 웅푸면 일대 20헥타르에 6억 원을 들여 당나무 6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당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토양에 물 빠짐이 나쁜 데다 당나무의 재배 경험이 부족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무가 일반 산림 수종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경험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익산 산림조합은 당나무를 공급하고 당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당나무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무가 대부분 말라 죽어 2013년부터 당나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관리 같은 게 좀 잘 안 되셔서 아마 지금은 이제 그 당나무를 그쪽에서 좀 받아서 쓰고 있지는 않고. 부지 선정, 재배 경험 등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사업 효과는커녕 당나무 수만 그루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돼지 구제역이 확산돼 전북 축산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오늘 논산시 광성면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연산면은 완주군과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재해 예방 투자 실적과 재난 대응 활동 계획 등 75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전라북도는 서울, 부산과 함께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우수 시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흡 시도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오늘 처음 치러진 전국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모의고사 결과로 학습 계획과 대학별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수능 모의고사,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고3 재학생 모두가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가 포함되는 등 수능과 똑같이 실시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긴 수능 레이스의 첫 출발로 의미가 있습니다.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가 실제 수능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번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느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과 고교 2년간 내신 성적을 비교한 뒤 정시와 수시 중에서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합니다. 내신 성적이 좋으면 수시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진학 교사들은 이번 모의고사 성적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찾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난이도나 이런 유형보다는 자신의 위치 파악이라든가 또 자신의 학습의 강약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학습 계획을 좀 세밀히 세우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에 치러지며 수험생들은 전국 연합평가와 모의고사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실력을 점검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미취학 아동 39명 가운데 실종 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미취학 초중학생 39명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요청한 결과 초등학생 24명은 해외 거주나 유학, 나머지 15명은 거주지 이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출국이나 거주지 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안전이 확인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유선 연락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부는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등 5개 대학을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해 2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등 해당 대학에선 원예 축산 분야의 창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학점이 인정되는 영농창업 특별 과정을 운영합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서울과 K리그 개막전을 갖습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가 국제오픈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가 홈에서 FC 서울과 K리그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해 K리그 2연패를 이룬 전북과 FA컵 우승을 차지한 서울은 K리그 2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역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 간의 경기에 예매 열기가 달아오르는 등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또 마무리까지 잘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개막전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홈에서 빈지언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3차전을 갖습니다. 홈에서 그 공격적인 모습 또 대량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지형 경기는 보다 공격적인 그 전술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가 국제오픈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석대는 품새 부문 개인전과 페어, 단체전, 팀 종합경연과 태권체조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읍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태국, 일본 등 8개 나라 5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전북 지역리그가 이번 주말부터 7개월 동안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 34개 팀이 참가해 모두 179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 아파트의 회계 처리가 부실해 외부 감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대상인 전북의 아파트 384곳 가운데 34%인 107곳이 회계 처리가 부실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를 철저히 방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지 않았지만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북에서는 멕시코와 브라질, 태국 등을 방문한 8명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음성이었고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업용 기자재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이동수리소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 동호와 광승 어촌계를 시작으로 매달 한두 차례씩 40개 어촌계를 차례로 다니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해 어선 1,400여 척과 양식장 기자재 등 21건을 점검하고 수리했습니다. 전주시가 대가를 받는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외부 강의를 한 달에 3일, 6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가 규정보다 많으면 즉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이를 도운 혐의 등으로 23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서신동에서 빌린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고 보험금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1992년 이후 매주 이어져 온 수요 집회가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올해 89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워싱턴의 주미 일본 대사관 앞 보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1221번째 이어진 수요 집회가 미국에서 열린 겁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사죄하고 배상해야 원칙 아니에요? 하지만 집회 내내 일본 대사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요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서한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미국 대학 2곳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미국 국무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의 인신매매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연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ee this as an international global issue. When we do not speak up for the voice of women anywhere in the world, we are putting them in further harm and danger. 뉴욕시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면 미국 대도시로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3번째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